안녕하십니까. 효율적인 안드로이드 앱 동적 분석 방안을 주제로 캡스톤을 진행한 다이나믹 팀입니다. 저희 팀의 구성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정환이고 개발 환경 구축과 바이트 코드 분석을 담당하였습니다. 안정빈 학생은 바이트 코드 분석과 자료 조사 및 정리 그리고 PPT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팀장인 오은희 학생은 개발 환경 구축, 네이티브 코드 분석, 자료 조사 및 정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연구 배경, 구축 환경, 바이트 코드, 네이티브 코드, 보안 할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보이는 그래프 자료와 같이 과거부터 매년 APK 형태의 악성 코드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멀웨어바이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팬데믹이 잠잠해진 이후 2021년에 개인과 조직을 겨냥한 악성 코드가 증가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악성 코드가 2020년도보다 7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APK 악성 코드로 인한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따라서 APK 형태의 악성 코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소스코드 분석의 방법은 크게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적 분석의 경우 소스코드의 실제 실행 없이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소스코드를 직접 확인하며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코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독화된 앱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악성 앱들을 포함한 여러 앱들은 보안성을 위해 코드를 난독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앱을 직접 실행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인 동적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적 분석의 경우 앱을 실행하면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런타임 시 함수 호출 및 내부 동작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난독화된 앱 분석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실행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을 실행시키면 앱의 코드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가져다가 해석해서 실행시키는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 코드가 컴파일러를 통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고 바이트 코드와 네이티브 코드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바이트 코드의 경우 달빅 버추어 머신에서 바이트 코드에 대한 디코딩을 진행한 후 기계어로 변환한 다음 실행이 됩니다. 네이티브 코드의 경우 라이브러리 루틴을 호출하는 형태로 실행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나뉜 바이트 코드와 네이티브 코드는 서로 함수를 호출하며 실행됩니다. 바이트 코드에서는 exec 함수 계열과 로드 계열의 함수를 활용하여 명령이나 실행 파일을 네이티브 코드로부터 호출하고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바이트 코드로부터 자바 함수를 호출하여 실행되게 됩니다. AOSP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구글이 제작한 모바일 플랫폼의 오픈소스 운영체제 프로젝트를 나타내며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빌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빌드 시스템 설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인 envsetup.sh 및 런치를 사용하여 동적 생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동적 분석 도구는 한계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코어 시스템 함수 추출이 불가하다는 점과 코드 블록 정보를 추출할 수 없다는 점, 실행 시간에 비례해 추출 속도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동적 분석을 했을 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과 코어 시스템 함수 추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호출 함수 추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축 환경입니다. 우선 AOSP의 경우 리눅스 환경에서 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VMware를 활용하여 가상 머신으로 우분투 리눅스 환경을 구축하였고 에뮬레이터를 빌드하여 확인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였습니다. AOSP의 안드로이드 풀소스 모델은 안드로이드 12.1 버전을 사용했으며 오른쪽 사진은 안드로이드를 빌드하기 위해 풀소스 코드를 다운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후 다운로드한 안드로이드 풀소스를 성공적으로 빌드하였고 빌드 완료된 안드로이드 풀소스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들에는
안드로이드가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파일들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앱들의 소스 코드나 APK 파일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최종 구축 환경 정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6700 CPU를 사용하였고, 램은 32기가, 저장 공간은 VDI 500기가, 운영체제는 우분투 22.04.1 버전,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은 12.1.0 R21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트 코드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 언어로 구현되며 APK 확장자를 가진 실행 가능한 압축 파일로 배포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자바 코드가 컴파일되면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며 달빅 바이트 코드의 각 인스트럭션은 OP 코드, 예외 처리, 실행 흐름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표는 안드로이드 8.1 버전의 흐름 변경에 관여하는 바이트 코드 인스트럭션들입니다. 클래스 덱스 파일은 자바 코드가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된 후 안드로이드 달빅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DX 도구에 의해 변환된 파일입니다. 달빅 바이트 코드로 구성되고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기계어로 구성됩니다. 클래스 덱스 파일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핵심 파일입니다. 에뮬레이터에 기본적으로 있는 앱 중 바이트 코드 분석을 위해 캘린더와 데스크 클럭을 사용하였습니다. 캘린더 앱에서는 calendar.apk 압축 폴더의 구성과 코드를 JDGUI2를 이용해 확인하고 JAR 파일로 변환 후 클래스 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하였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자바 파일로 변환되어 저장이 되었고 자바C를 통해 클래스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보여지는 데스크 클럭 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캘린더 앱과 마찬가지로 압축 파일을 해제, 변환 후 저장하는 과정에서 클래스 파일이 자바 파일로 변환되었으며 바이트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클래스 파일로 변환하고자 자바C를 사용하여 시도하였으나 코드 파일들의 연관성 문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네이티브 코드 분석입니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자바 VM 아키텍처와 동일한 환경의 C, C++ 언어로 구성된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네이티브 로드 함수는 로드 계열 함수에 의해 호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타트 함수는 exec 계열 함수에 의해 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앱 중 카메라로 네이티브 코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APK 디컴파일러인 JDX-GUI2를 사용했습니다. 디컴파일을 해보면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 앱에서는 티니플래닛 네이티브와 JPG util 네이티브 두 개의 공유 파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파일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더 많은 네이티브 함수 호출을 출력하기 위해 GNI 트레이스라는 툴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프리다 서버 기반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용 전 프리다 서버 16.0.2 안드로이드 X86 64 버전을 다운받아서 백그라운드로 실행 후 툴을 실행했습니다. JPG util 네이티브 파일을 분석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했고 APK 안에 있는 공유 라이브러리 파일에 링크가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는 개발 환경을 구축한 뒤 안드로이드 앱을 동적 분석하여 로그 기록 및 홀 그래프를 생성하고 동적 분석 방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악성 앱도 분석하여 동적 분석 방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 결과 계획이 미루어져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이나믹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